자, 전기력 정리할게요. 자, 펜을 들고 밑줄 글 거야. 전기력. 전기력의 정의입니다. 두 전하. 힘. 두 전하 사이에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을 말해요. 페이지 149쪽. 149쪽.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전기력은 크게 인력이라는 부분과 청력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인력은 잡아당기는 거고 청력은 밀어내는 거잖아. 자, 첫 번째 그림 봐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랑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서로 잡아당깁니다. 다른 전기를 띤 것들끼리 서로 잡아당겨.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끌 인자, 잡아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로 같은 극을 띠고 있는 것들끼리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낼 때는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 이 척자는 배척하다, 서로 밀어낸다 이 뜻이야. 전기력은 크게 인력과 청력이 있다 정리하고요. 인력은 다른 전기를 띤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고, 같은 전기를 띤 물질은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전기력 공식과 함께 문제를 좀 볼 텐데, 문제 먼저 보자. 이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다면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나요? 당연히 작용하겠죠. 인력이라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하나는 전기를 띠지 않고 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A, B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할까요? 아니요. 왜냐면 전기력은 두 전하잖아. 둘 다 전하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라도 전하를 안 띠고 있으면 전기력은 작용하지 않게 돼요. 쌤은 전기 띠고 있나요? 안 띠고 있죠. 여기 강한 마이너스, 엄청 강한 마이너스가 있어. 내가 얘한테 딸려가냐?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전기력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성하고 전하를 띈 입자 간에는 전기력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 공식인데, 전기력도 힘이잖아. 전기력도 힘이기 때문에 전기력도 F라고 표현합니다. 힘. 자, 첫 번째 요소. 자, 그럼 둘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위에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왼쪽을 Q1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Q2라고 정의를 했어요. 왼쪽 Q가 뭐냐면 전하를 띤 입자를 Q라고 표현하고 전하량을 Q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 Q1과 Q2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우리 작용 반작용 기억나나요? 여기도 작용 반작용이 적용됩니다.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면 B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A를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녀석을 플러스 Q가 아니라 플러스 2Q로 바꿔보자. 어떻게 될까? 힘이 세지죠? 그럼 A가 B를 세게 잡아당깁니다. B가 A를 세게 잡아당기겠네. 전기력이 커져요. 다시 말해서 왼쪽 저 녀석의 전하량, 다시 말해서 Q1이라는 전하량과 전기력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Q1이 커지면 전기력도 함께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 관계식, 이번에 오른쪽 녀석을 2Q로 바꿔보자.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이 전하량이 커지니까 얘가 얘를 세게 당기겠네. 얘도 얘를 세게 당길 테니까 마찬가지로 전기력은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Q2라는 전하량에도 비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둘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둘 사이의 거리를 2배만큼, 즉 이 R로 멀리 놔두면은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전기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멀어지면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이게 2배만큼 멀어지면은 힘은 4분의 1로 약해져요. 자, 이거 해보자. 봐봐. 어떤 별에서 빛이 100만큼의 빛이 빵 방출되고 있어. 상상하세요? 자, 이게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으로 이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때 여기에, 여기 이 공간에 거리, 별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공간에 선생님이 서 있어요.
선생님은 키가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 서 있어요. 선생님에게 도착하는 빛 에너지는 얼마냐면 100의 에너지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이게 그 이후 면적 안에 100이 다 들어오니까. 근데 거리를 2배로 넓히면, 이 R로 넓히면은 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4배로 커집니다. 공간. 그 중에 내가 한 군데 서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받는 에너지는 얼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에너지는 4분의 1로 떨어져. 즉 25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3배만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3R. 그렇죠. 9분의 1. 9분의 1로 공간이 9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 내가 하나 서 있는 거지. 공간이 9분의 1로 에너지가 9분의 1로 작아지는 거야. 이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도 어때요? 서로 3차원 공간에서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력은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 3배 멀어지면 9분의 1. 무슨 관계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전기력에 대한 관계식이고, 이 관계식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쿨롱. 자, 쿨롱이 어떤 실험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비틀림 저울 실험이야.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실험했냐면, 자, 봐봐. 이 저울에 위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A랑 B가 있고요. A는 이렇게 균형추와 함께 있는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내가 대전된 어떤 공을 갖다 놓을 거야. 첫 번째, A의 전하량을 플러스 4가 아니라 플러스 8로 올려봐. 얘가 얘를 더 세게 밀 거 아니야. 더 서로 간에 미는 힘이 세질 테니까 이 저울이 더 많이 이렇게 기울 거라. 비틀릴 거라. 이 비틀리는 각도가 여기서 보인다 안 보인다? 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전하량을 2배 했더니 비틀린 각도가 2배가 돼. B의 전하량을 2배 했더니 또 비틀린 각도가 2배가 돼. 와, 전하량하고 전기력은 정확히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 즉 1번을 확인하는 실험을 요 공들의 전하량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공과 이 공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리를 2배로 멀게, 전하량은 동일한데 거리를 2배로 멀게 했더니 이 비틀림 저울이 돌아가는 각도가 4분의 1로 줄어. 4분의 1로 줄어. 아까 이만큼 돌아가는데 거리를 2배 멀게 하니까 4분의 1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힘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이용해서 거리와의 관계, 이 전기력과 거리와의 관계, 전기력과 전하량의 관계를 모두 밝혀서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봐봐,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냐? 상수가 필요해요. 이거 누가 연구했냐? 쿨롱이라는 사람이 연구했기 때문에 쿨롱 상수 K가 들어가게 되고요. R 제곱에 반비례하고 Q1과 Q2에 비례하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기력 구하는 공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기력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A죠?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래. 전하가 몇 개 있어? 무려 3개가 있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자, 먼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과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합치면 A에게 작용하는 전체 전기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먼저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자, B하고 A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어느 방향으로 당긴다?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겠네요. 그래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라고 설정해 볼게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쿨롱 상식 K가 들어가겠죠. 전기력이니까. 그 다음에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네. 그래서 R 제곱 들어가고요.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Q 제곱 나오죠. Q 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 Q 제곱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쓸 필요는 없고 앞에다 플러스를 써가지고 방향이 오른쪽이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도 있겠죠? C하고 A는 서로 같은 극을 갖고 있네요. 얘는 밀겠죠? 얘는 반대 방향으로 민다니까요. 밀어. 이게 밉니다. 반대 방향 밀어요. 반대 방향 미니까 마이너스 누르고 반대 방향 미니까 K 들어가고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와우, 2R이야, 2R. 2R에 제곱 들어가니까 얼마 된다? 잘 봐. 4R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거리가 2배 2R이니까.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은 얼마 돼요? 2Q의 제곱 들어가죠? 그래서 2Q의 제곱 들어갑니다. 이 둘을 더하면 바로 A에게 작용하는 전체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해볼게요. 둘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요? 둘을 더하려면 통분을 해요. 통분할 때 이거 4분의 2니까 약분해서 얘를 2로 바꿔볼게요. 2R 제곱 되게 해놓고 나서 자, 통분할 때 여기도 2R 제곱으로 만들면은 2를 더하면 되겠죠? 자, 둘을 더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큰 값이죠? 여기서 이걸 더하게 되면은 값이 얼마 나온다? 자, 더하면 쓰면 이렇게 해서 FPA라는 값과 FCA를 더하게 되면은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거니까 값이 얼마 나온다? K, Q의 제곱, R, 2R 제곱이죠. 2R 제곱분의 KQ 제곱 나오죠. 이 KQ 제곱에서 그냥 KQ 제곱 빼는 거니까 KQ 제곱 나옵니다.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게 더 크니까 플러스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따만큼의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답이 되죠. 그래서 K 곱하기 2R 제곱분의 KQ 제곱이다라는 게 바로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거예요. 자, 푸는 방식 이겁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문자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문자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더해버려. 문자 그대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값이 답안지에 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진 않죠? 우리 방향만 잘 설정하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는 왜 갑자기 쿨롱의 법칙, 다른 말로 전기력을 왜 배울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봐. 이게 뭐냐면 원자입니다. 원자를 이루는 입자가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죠. 왜 돌고 있죠? 전기력 때문이야. 전기력 때문에 얘를 잡아당기니까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 주위를 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원자다라고 부르는 거잖아. 즉 원자는 뭐가 있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 전기력이 있을 때만 원자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 세상에 전기력 따위가 없어. 그럼 전자가 플러스 원자에게 구속되어서 여기 속박되어서 여기를 돌고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겠네. 도망가 버리겠네. 그죠? 그럼 원자가 생성이 돼야 돼. 원자 생성이 안 되죠. 원자 생성이 안 되면 물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물질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도 안 만들어지죠. 우리도 없는 거야. 즉 세상에 전기력이 없으면 생명체는 없습니다. 우리도 없어요. 전기력 덕분에 우리도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자라는 녀석을 존재하게 하려면 전기력은 꼭 필요하다. 그 전기력에 대한 공식은 이러한 공식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력이 그만큼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만 작용할까?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 중력도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의 질량은 매우 작은 편이죠. 그래서 중력은 좀 매우 작은 편이라서 전기력보다는 매우 작아서 이런 경우에는 중력은 거의 무시되고요. 전기력만 고려되게 되는 겁니다. 중력도 있긴 있어. 하지만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적혀져 있어요. 중력도 작용하지만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력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작아서 무시할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이 내용 좀 볼게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이야. 전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 있어? 얘가 나를 잡아당기니까 멀리 못 가겠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 뭐해줘? 얘한테. 야, 그럼 내가 에너지 좀 줄게. 에너지 줄 테니까 도망가봐. 오케이! 에너지를 받아서 붕!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배웠던 거죠?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이런 개념이야. 에너지를 더 가하면요. 더 올라오죠. 3차 껍질. 붕!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가면, 잘 봐.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가면은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 인정? 무한대까지 가면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 인정? 인정이죠? 근데 무한대까지 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플러스하고 전자 간의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요.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요. 분모가 엄청 커지지.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F값이 0에 가깝게 됩니다. 즉 전기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하지 않는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 이 무한대에 있는 전자는 이리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겠네. 그럼 얘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무한대까지 간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많은 거 인정? 근데 그 에너지가 가장 많은 전자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진다? 0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전자들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개념 여러 번 반복했었죠. 그냥 멀리 있을 때를 0이라고 정의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전기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장 문제 풀기 나옵니다. 개념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빈이는 거기 빼고 푸는데 이거 응? 저번 주에 여기 있어. 이거 안 들었어요. 옛날에 공부한 적 있어요. 강의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거 빼고 푸세요. 저기 5번부터 좀